이번 시간엔 교재 401페이지 세 번째 소단원 새 턱시도 프로토콜을 활용한 RNA-식 데이터 분석을 실습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단원의 후반부인 교재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에 기재된 R코드 부분에 대해 정정해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실습을 진행하고 정정해야 될 코드 부분이 나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턱시도 프로토콜과 비슷한 과정을 수행하지만 하이셋2, 스트링타이 등 다른 툴을 이용한 새턱시도 프로토콜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하이셋2를 이용하여 리드 얼라이먼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퀀스 레퍼런스 파일에 대해 인덱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인덱싱하는 과정을 지금 같이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RNA 프리프로세스라는 디렉토리에 샘플 인덱스라는 파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인덱스라는 파일로 인덱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셋2를 이용을 하여 이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턱시도 프로토콜에서도 천지놈 샘플 중 두 샘플 188, 462, 그리고 188, 467 샘플에 대해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하고 진행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이제 두 샘플에 대해서 각각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88, 467도) 똑같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Q 옵션은 input 포맷이 fastQ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X 옵션은 얼라이먼트에 사용한 인덱스 파일의 프리픽스 네임이 샘플 인덱스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1과 2 옵션은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fastQ 파일에 대해서 지정해 주기 위한 옵션이고 이 S 옵션은 output 파일 네임을 지정해 주는 옵션입니다. 보시면 188, 467에 대해서 하이셋2를 이용하여 얼라이먼트를 하면은 이 오버럴 얼라이먼트 레이트가 97.8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원턱시도 프로토콜에서 탑햇을 이용을 해서 얼라이먼트 했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버럴 리드 매핑 레이트가 9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상 딱 봤을 때도 탑햇을 이용할 때보다 하이셋을 이용할 때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셋2가 탑햇보다 더 빠르고 얼라이먼트 레이트도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링 타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스트링 타일을 이용하려면 셈 파일을 뱀 파일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리드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셈 파일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셈 파일을 뱀 파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188, 462 샘플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셈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뱀 파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뱀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셈 파일을 이제 지우겠습니다. 리무브의 약자인 rm을 통해서 지웠고 이 뱀 파일을 이제 솔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기존에 있던 셈 파일이 없어지고 벤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8467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67에 대해서도 이렇게 벤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링 타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발음량을 정량화하는 expression quantification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blind sorted pen 마찬가지로 188467 샘플에 대해서도 정량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 G 옵션은 트랜스크립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발음량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옵션이고, 이 L 옵션은 이제 아웃풋에 대한 프리픽스를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O 옵션은 아웃풋 파일 네임을 지정해 준 거고,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벤 파일 만들어 둔 것을 기준으로 발음량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진들이 혹은 어떠한 트랜스크립트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발음량이 어떠한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땐 Q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링 타입 머지를 이용하여 188462 샘플과 188467 샘플의 발음량을 비교를 해서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머지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머지 옵션을 추가해서 스트링 타입 머지를 실행해 주겠다는 의미이고, 이 G 옵션을 통해서 트랜스크립트 레퍼런스 기준으로 발음량을 정리해 주겠다는 의미이고, 이 O 옵션을 통해서 output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머지 리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에는 저희가 아까 직전에 이제 트랜스크립트 발음량 파일을 만들었던 그 파일들의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풋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고, 보시면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파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링 타이로 머지를 해서 발견한 이 트랜스크립트들이 레퍼런스에 있는 트랜스크립트와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R과 G 옵션은 레퍼런스 어노테이션 파일을 지정해주는 옵션이고, O 옵션은 ARP 파일의 프리픽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까 머지한 파일 이렇게 인풋으로 준 겁니다. 그럼 이 ARP 파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센시티비티와 프리시즌이 있는데, 이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거는 스트링 타입으로 발견한 트랜스크립트들이 레퍼런스에 있는 알려진 트랜스크립트와 잘 매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프리시즌이 낮다는 것은 스트링 타입으로 발견한 트랜스크립트들이 레퍼런스에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실제로 에러일 수도 있고 혹은 노블 트랜스크립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머지된 트랜스크립트들에 대해 발현량을 측정하여 플라팅이나 이제 차별 발현 유전자를 분석하는 DEG 분석을 위해 이제 볼건 인풋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88467 샘플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령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크립트 레퍼런스에 대해서 어번던스를 에스티메이트 하겠다는 의미이고, B 옵션은 이제 아웃풋을 이제 볼건을 위한 포맷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G 옵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어노테이션 파일 이제 GTF를 지정해주는 옵션이고, 뒤에 있는 O 옵션은 이제 output 파일 네임을 지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input pen 파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fastq 파일로부터 뱀을 거쳐 발현량을 측정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이젠 이 볼건을 통해서 시각화 및 차별 발현 유전자 혹은 전사체를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려면 이제 R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볼건이라는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12개의 디렉토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턱시도 프로토콜을 거친 12샘플의 천지놈 프로젝트 블라스트 RNA 데이터가 각각 이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습 시간을 위해서 이제 크로모점 X만 작업을 해볼 거고요. 교재 407페이지 하단에는 8개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것을 12개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위 디렉토리가 이렇게 샘플별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R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R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R을 불러왔고, 이제 분석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R에서 이 library라는 함수를 통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패키지명이고, 이것들을 다 불러오겠습니다.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가상머신 환경에 이 패키지들을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설치하는 과정 없이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inodata.csv라는 파일을 아래에서 불러서 읽어오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어서 pinode.data라는 변수명에다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12샘플에 대한 아이디와 성별 그리고 인종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YRI는 아프리카인 서브 파퓰레이션, GBR은 유럽인 서브 파퓰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별도 남성 6명과 여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턱시도 프로토콜을 통해서 만든 샘플별 발현량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bg.data라는 변수명으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상위 4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12샘플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에 대한 익스프레션 밸류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트랜스크립트들의 발현량의 분산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필터 아웃 시켜서 이제 또 따로 데이터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bgfilt라는 변수명에다 할당할 거고, 보시면은 아까 이제 필터아웃을 거치기 전의 데이터가 bg 데이터였는데 이 경우에 몇 개의 트랜스크립트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12샘플에 대해서 3532개의 트랜스크립트가 있었는데 이러한 필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2271개로 이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tat-tes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남녀 간의 쥔 단위 혹은 트랜스크립트 단위의 익스프레션 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271개의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남녀 차이가 어떻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위 몇 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남녀 간에 이러한 진 아이디를 가지는 진들이 이제 비율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어떠한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진에 대해서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 피처에다가 진 기준이 아닌 트랜스크립트 기준으로 하겠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명을 진이 아닌 트랜스크립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명령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피처에는 각 통계 테스트를 수행할 단위가 진인지 트랜스크립트인지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나눌 변수를 이 코베리에이트를 넣어준 거고 저희는 이제 성별을 기준으로 나눠준 거고 그리고 이 이외의 베리어블을 이제 고정 그룹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인종을 여기다 넣어준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폴드 체인지를 보고 어떠한 발음량 기준으로 측정을 하겠다. FPK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또 살펴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트랜스크립트들이 이제 성별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근데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가 그냥 1, 2, 3, 4 이렇게 숫자로만 적혀져 있는데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가 어떠한 진에 있고 진 아이디는 어떻고 그 트랜스크립트 네임이 어떠한지 붙여주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일부 데이터만 한번 확인해보면 아까와 달리 이제 앞에 3개의 컬럼 진 네임, 진 아이디, 트랜스크립트 네임 컬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p-밸류 순으로 정렬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황에서 이제 p-밸류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해본 거고요. 이 데이터들에서 한번 일부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p-밸류가 낮은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q-밸류가 특정 값보다 낮은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녀 차이가 발음량이 q-밸류가 0.05 미만인 경우에 유의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제 11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데이터에서 서브셋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진 11개에 대해서 큐밸류가 0.05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즉, 이 정도 유의성을 남녀 차이에서 나타내는 진들이, 발현량 차이를 나타내는 진들이 이렇게 11개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트랜스크립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큐밸류가 0.05 미만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트랜스크립트는 7개가 있었다. 그의 7개는 이와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으로 따지면 2개의 진이고 트랜스크립트로 따지면 이와 같이 7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12샘플에 대해서 그 익스프레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박스 플랫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볼게요. 파레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창을 이렇게 띄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들은 교재의 오타가 좀 있습니다. 즉, 교재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에 해당되는 코드들인데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교재 기준이 아닌 이 코드 파일을 기준으로 실습하시면 됩니다. 교재의 전반적인 코드 수정 사항들은 bg 필트로, 그러니까 bg.점 필트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bg.점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 교정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코드 파일에서도 이제 한 부분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fpkm을 정의하는, 이 지정해주는 부분에서 이 bg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bg점이 아니라 bg.점 필트로 이렇게 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실습을 또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bg 필트. 스케일 조정을 위해서 이 fpkm 발현량 값에 로그2를 취해줬는데, 이 fpkm 값이 0이면은 이제 로그를 취하면 무한대가 되므로 플러스 1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 플랫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전드를 달아주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달아주겠고,
보시면은 여기 이 탭을 보시면은 R 그래픽스라는 거 보시면 이렇게 플랫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을 색깔로 구분하여서 12샘플들의 트랜스크립트 발현량을 이렇게 박스 플랫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이제 전반적인 게 아닌 특정한 유전자 혹은 특정한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발현량을 박스 플랫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섯 번째 이제 유전자가 이 유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유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전자에 있는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남녀 기준으로 어떠한 박스 플랫을 나타낼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 PLCXD1 유전자와 NM018390 트랜스크립트임을 확인했으니 이에 대해 성별에 따른 발현량을 이제 박스 플랫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박스 플랫 그리는 코드가 좀 길어서 이 부분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R 그래픽스를 보면은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이 유전자의 트랜스크립트들의 발현량을 이렇게 박스 플랫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남녀 6명, 각각 6명이 어느 발현량을 가지는지 이렇게 포인트들이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성별에 대한 발현량을 시각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스탯테스트 함수를 통해 발현량 값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전자 혹은 그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이러한 박스 플랫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XIST 유전자의 이 트랜스크립트가 남녀 간의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성별에 따른 발현량을 좀 전처럼 박스 플랫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에서 보면 1116번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지 데이터에서 비지 필트로 필터링을 시켰기 때문에 비지 데이터에서는 1672번째에 있던 트랜스크립트 이 데이터가 1116번째로 옮겨진 겁니다. 실제로 이게 1671번째가 아니라 이게 요 하나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네임즈, 즉 컬럼명처럼 이 네임만 167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하나만 들어가 있고 숫자가 인티저 1116만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126에 있는 번째에 있는 데이터 그 쥔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XIST라는 유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1116번째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플라팅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플랫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이 유전자의 트랜스크립트는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 플랫 트랜스크립트 함수를 이용을 하여 한 샘플에 특정 쥔에 있는 모든 트랜스크립트의 구조 및 익스프레션 레벨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2샘플을 남녀로 구분해서 확인한 거였다면 이제 한 샘플 내에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트들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를 같이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플랫 트랜스크립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한 샘플이 어떤 샘플이냐면 ERR, ERR188, 234 이 샘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5가지 트랜스크립트에 대해 세 번째 트랜스크립트일 때 트랜스크립트가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발음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 그러면은 이 XIST 유전자에 대해서 한 샘플이 아닌 그룹 간의 평균 발현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랫 민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이제 여성에게서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별에 따라 발현량이 통계적으로 유해한 차이를 나타내는 전체 트랜스크립트를 이제 MA 플러스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건데 이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볼지 MA 플러스 활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크립트 밸류를 12샘플에서 이제 트랜스크립트별로 발음량을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을 이제 이 result.transcript라는 부분의 새로운 컬럼, min이라는 새로운 컬럼에다가 이제 넣어준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12샘플의 발음량 평균을 이렇게 이제 넣어준 거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플라팅을 해줄 건데 MA 플러스 그리는 플랫은 요거고요. 이것도 좀 코드가 길기 때문에 복사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아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폴드 체인지 값도 있고 이런 발언량에 대한 민 값도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로그를 씌워서 폴드 체인지 값을 이제 y축으로 하고 발언량의 평균을 로그를 취해서 x 값으로 준 플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q 밸류가 0.05 미만으로 이제 유의성을 나타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MA 플랫을 통해서 전체 유전자나 트랜스크립트들의 발현량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현이 되는지 혹은 이제 그룹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X값과 Y값을 통해서 이 MA 플랫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턱시도 프로토콜을 통해 얻은 천지놈 프로젝트의 12샘플들의 발현량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및 차별 발현 유전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